명태균 게이트가 고개를 들던 10월 8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경선 뒤 명태균과 연락을 끊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그 육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2년 반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다시 말해 꾸며낸 빈말이었단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해야만 방어가 되는 수위를 넘어 이제 대통령을 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방어가 되는 지경이 된 걸까? 요즘 대중들이 자주 쓰는 이 한마디를 소환합니다.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결국 대형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특정인을 보호하고 그를 위해 일하는 권력에 충실한 게 노릇을 하는 검찰은 오늘 녹취록이 터져나오자마자 명태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대통령실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녹취록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 명태균에게 좋게 얘기한 것뿐이라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녹취록과 결정적 증거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명태균의 구속과 압수수색이 결국 윤석열의 목소리가 공개되자 시작되었습니다. 명태균이 산남이 전술로 하나씩 그리고 또 하나씩 녹취록과 결정적 증거, 김건희와 윤석열을 뒤흔든 배경에 관해서 대통령실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목소리의 녹취록을 재빠르게 공개해버리자 둘 사이의 거래는 완전히 파탄난 것으로 검찰이 바로 명태균을 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이 각에서는 이제는 민주당이 하루빨리 명태균을 보호하고 검찰이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헌법재판소도 거부하지 못할 결정적 스모킹건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이자들은 능력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너무나 뻔뻔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뒤흔든 초유의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그토록 부인해오던 대통령 본인의 목소리까지 공개되었지만 지난번 난리면으로 끝까지 천년피로 대응했던 경험을 살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 운영위에 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끝까지 뻔뻔한 자세로 오히려 야당 의원들을 꾸짖는 모습으로 충격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24시간 사이 완전히 달라진 여론과 국민들의 민심,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약속의 11월로 탄핵 정국의 신호탄이 되어버린 국정감사의 박찬대 위원장을 중심으로 예상치 못한 폭로를 이어갔고, 결국 추가 녹취록이 공개되며 회의장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반드시 저자들을 끌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육성이 나왔다는 충격적인 소식에도 다들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는 이유를 대통령실 사람들도 정치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존심 센 윤 대통령이 당의 공천을 부탁했을 것 같냐는 얘기가 나왔다는데요. 자존심이란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말하죠. 아마 자존심이 센 게 아니라 자기 애가 강하다고 해야 할 겁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돼 온 걸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겠죠. 눈과 귀를 닫고 문제를 뭉개며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만 거듭하는 것 역시 진짜 자존심 강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네, 비서실장님. PPT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씨는 목적이 비슷한 권오수, 이종호, 명태균 같은 사기성 사익 추구 집단과 어울려 자산을 축적하는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 경제 공동체는 주가 조작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범죄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들 범죄 공동체는 나아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며 드디어 국가 권력을 쥐고 흔드는 권력 공동체를 완성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녹취를 통해서 김건희 씨 카르텔의 범죄 혐의가 다시 읽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통해 김건희 카르텔의 범죄 혐의가 낱낱이 밝혀졌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입니다. 우선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는 시장경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또 공천 개입, 명태균, 김건희, 윤석열의 공천 개입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의 뼈대인 공당인 정당의 공천 관리와 선거 시스템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비서실장께서는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들은 녹취에서 아무런 법적 의미도 없다. 야당의 일방적인 정치 공세다. 이렇게 깎아내리기만 했습니다. 두 번 실수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비서실장께서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당의 원내대표 사령탑으로 이끌면서 잘못 보필했습니다. 이번에도 민심을 잘 정리해서 전달할 책무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탄핵 사유가 있는지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멘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빠르게 육성을 들었지만 이제 저렇게 문자로 된 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이거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명태균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취임식 하루 전날 5월 9일자이고요. 같은 날 명태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명선생 처리 안 했어? 명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든 게 오빠 대통령 자격이 있어? 이것은 김건희 씨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장난하는 척 이거 안 쳐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누라 전화가 와서 선생님 윤상현 전화했다. 이렇게 전하는 거죠.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명태균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이렇게 내일 아침에 발표할 거예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기서 아무리 비서실장께서 아무 의미 없다고 해도 어떤 의미가 법률적으로 있는 심각한 탄핵 사유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천 개입으로 인한 탄핵 사유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제57조 6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위반을 명백히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일각에서는 아직 당선자 신분인데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 씨의 공천 확정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 됐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지위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정치적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서 이미 당내 공천에 개입 행위 착수 시부터 김영선 공천의 확정 시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의 당내 공천에 대한 위법한 개입 행위 및 영향력 행사가 지속되고 유지됐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것이고 따라서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한 자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경선 운동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선 씨를 전략 단수 공천 방식으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종용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선 선거인의 후보 선택지에 영향을 미친 사안이 되는 것이고 또 경선 선거인 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공소시효가 다 지나갔느냐, 선거사법 공소시효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에 그 위반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이후 10년 경과라는 특칙 규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57조 6 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소시효 중에 있다라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행위는 국힘당의 선거 업무 방해 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 명태균의 행위는 정치적 지위와 건세라는 대통령의 위력에 의하여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공천 거래 관련해서도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집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선거를 위하여 명태균 씨로부터 선거 여론조사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것에 위반되는 것이고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이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 공동수수 금지 위반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분을 더 쓰실 수가 있겠으니까 다음에 계속할까요? 예, 다음 질의에서 1분 빼겠습니다. 네. 네. 요청. 또한 네,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거나 다음 질의 때 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어가는 말씀만 마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형법 141조에 수뢰 후 부정처사죄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와 같이 이 3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받은 이후에 김건희 씨를 통해서 청원 국가 선전 등 국가 정책 사안에 명태균 씨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될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충질의 시간에 같은 기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